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가을이라 더 딱 어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입술과 또 손이 촉촉해야 재물이 크게 들어옵니다.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. 그것이 또 설명이 된 후에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럼 크게 그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입술과 또 손의 관리 방법을 오행적인 또 운세적인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재물 운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용도로 손 관리를 할 때 또 가장 좋은 또 제품까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작은 정보라도 또 이런 정보가 또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참 좋겠습니다. 우선 그 입술인데요. 입술이 촉촉해야 이 재물이 크게 들어옵니다. 입술이 건조하고 또 푸석푸석하고 또 입술에 염증이 생기고 입술에 크고 작은 병이 생기면 재물 운수에 좋지 않겠죠. 오행에서 이 입술은 토라고 하는 오행의 특성을 갖습니다. 오행 이야기는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지루하고 또 딱딱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오행학자가 될 필요는 없죠. 우리는 그 뜻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좀 유리한 그런 면들만 우리의 정보로 또 취하면 되니까요. 우리 인체 모든 기관과 또 손과 발, 또 얼굴 다 포함해서요. 오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. 입술은 토지만은 예를 들어 혀는 불이 되고요. 눈은 나무, 또 귀는 물이 됩니다. 제가 지금 귀가 오행 그 수, 즉 물이라고 했는데요. 오행 수의 그런 특성이 소통이거든요. 그러면 가장 또 좋은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활발한 그런 수의 기운, 물의 기운이 활성화된 것을 의미하는데요.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그 입술이 아닌 귀가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적으로 얻게 되는 게 생기는데요. 이 좋은 소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언변이 아닌 오행 귀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청이 바로 그 기본이며 또 바탕이 된다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겠죠. 오늘 주제 그 입술로 대입을 해도 같은 이치입니다. 오행토라고 하는 입술이 또 푸석푸석하지 않고 또 늘 촉촉한 그런 입술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오행토가 그 동시에 또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깊은 연관이 있죠. 이 경우에 입술은 그냥 입술이 아니죠. 각자가 그 입에 달고 사는 재성, 즉 재물운수를 뜻하는 거죠. 재물운수의 그 텃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그 텃밭이 늘 좀 기름진 그런 밭의 상태를 좀 유지할 때 그 밭에서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과 또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신의 입술이 늘 좀 촉촉함이 잘 유지되었을 때 그 입술이라고 하는 그 재물 텃밭이 비옥하게 또 관리가 된다는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입술을 관리해야 되는지 금방 또 답이 나오는데요. 그래서 남자분들도 항상 그 립밤 정도는 하나 가지고 다니면 좋죠. 항상 그 자신의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좀 해준다면 결국 재물운수를 지키고 또 관리하는 일이 동시에 된다는 거죠.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. 입술 관리는 더 남자분들보다 용이할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 루즈를 바르실 때 그 오행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요. 그 재물운수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색상이 있습니다. 오행 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행 불이 되는데요. 그 불의 특성을 갖는 그런 색이 입술에 아주 좋다는 것이죠. 재물운수의 상승을 위해서요. 그래서 오행 그 화, 즉 불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색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빨강색이라든지 분홍색, 핑크 계열들이 다 화사한색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용도로 그 루즈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색상이 되는 거죠. 오행 작용상 그렇다는 건데요. 이 경우에 만약에 색이 짙은 색이 돼버리면 그런 색은 오행토라고 하는 재물운수의 가장 안 좋은 오행, 즉 상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우리가 그 루즈와 또 재물운수를 좀 연결져 생각을 할 때는 입술에 바르면 좀 재물복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. 짙은 색의 경우는요. 무조건 좀 피해야 될 그런 색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. 여러분들께서 그 루즈의 색상을 정하실 때 그 원칙은 밝고 또 화사한 쪽으로 세워두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고 재물운수에 좋은 그런 색상 선택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손이 아주 재물운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그 손과 발이 주인을 잘 만나면 아주 편하고 또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을 한다고도 말들 하는데요. 손이 그 재물운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그 손가락에 모든 오행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손가락에는 그 목화, 토금수라고 하는 이 5가지 오행이 모두 들어있고요. 이 오행의 균형을 의미하죠.
구비가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오행을 우리 모두는 손에 가지고 사는 셈인데요. 그런데 구비까지는 다 돼 있지만 또 잘 의미에 맞게 또 활용이 되고 또 관리되는 것은 또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. 모든 사람이 그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도 사는 모습들은 아마도 각양각색일 텐데요. 여기에서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입술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과 같은 이치로 또 설명이 되는데요. 손이 거칠고 갈라지고 상처가 나고 또 촉촉함이 없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재물의 성취도 약할 수밖에 없겠죠.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경우에는 단지 그 손의 관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물 전개를 위한 그런 관리도 동시에 또 안 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. 이런 의미에서 그 여자분이든 또 남자분이든 자주 좀 이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의 그 보습을 좀 늘 유지해 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것은 그 오행 관점에서는 단지 그 손의 미적인 관리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닌 가장 또 비옥한 그런 재물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아주 좋은 결과가 된다는 거죠. 재물밭이 갈라지고 또 황량한 그런 밭에서는 풍성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결실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항상 그 재물 운수가 좀 늘 안정되게 유지가 되려면 이 손의 관리도 필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하시는 일이 손을 좀 거칠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. 또 장시간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또 환경 때문에 이 공기가 좀 잘 안 통하는 그런 장갑을 또 일하는 동안에 장시간 또 끼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좀 각별히 손의 관리, 즉 재물 관리가 동시에 또 되는 그런 차원의 손 관리가 절실할 텐데요. 지금까지 그 손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지금처럼 해오시던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하는 일 때문에 이 손 관리가 더 좀 시급하다거나 또 중요한 그런 분들은 혹은 관리를 이제껏 안 해서 좀 망가진 그런 손을 가지고 있다든지 좀 빨리 원래의 손의 보습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돈이 좀 들더라도 손은 제대로 좀 곱게 만드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시중에 아이땡페에서 나온 이 마사지 크림을 그 저녁에 바르시고 주무시면 아주 좋은데요. 이 비싼 마사지 크림을 이 핸드크림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한참 그 과소비이긴 한데요. 이 급하게 또 손 관리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겐 이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. 우리가 그 수면 시간이 하루 시간 중 결코 그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. 이렇게 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주 좋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주방이나 또 식당에서 또 손에 물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꼭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아침에 일어난 이후에는 핸드크림으로 보습 관리를 해도 좋겠죠. 또 마사지 크림은 그 끈적거릴 수가 있어서 낮 시간 동안 일과 시간에 또 바르게 되면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. 입술과 또 손이 오늘 주제이긴 한데 그 집안에 어르신 모시고 사는 그런 집들이 있다면 저녁에 또 이 발 뒤꿈치에 어르신들 그 발 뒤꿈치에 이걸 좀 조금씩 바르고 주무시면 그 발 뒤축이 안 갈라지고 또 겨울에도 트지 않으니까요. 안 갈라지니까요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일의 특성상 또 손 관리가 좀 용이하신 그런 분들은 자주 또 시간을 내서 마사지 하듯이 또 손의 보습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방법도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급하게 좀 호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품을 추천해드렸지만은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아주 많이 알고도 계시고 또 실제 실천을 하시고 계신데요. 집에서 간단히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무지 많죠. 쌀 씻은 후에 쌀뜨물로 또 마사지 해주듯 그 필요한 부위를 씻어주는 그런 방법이 아주 좋고요. 과일 같은 경우도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과일들 보면 껍질에도 아주 영양가 높은 그런 과즙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. 이런 경우 아주 훌륭한 그런 보습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사과 껍질도 그냥 버리는 경우보다는 좀 손이라도 한번 좀 문질러 주면 제일 좋겠죠. 수입 과일의 경우는 그 과일의 표피 부분에 혹시나 또 남아있을 그런 잔류 농약 때문에 잘 또 세척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. 여러분들이 그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그 그물망에 넣어서 파는 그 겨우살이 아주 흔하게 보셨을 텐데요. 이게 또 아주 좋습니다. 살짝 끓인 후에 마찬가지로 그 손의 보호와 또 보습 또 마사지 용도로 또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데요. 이 겨우살이로 그 손이라도 좀 마사지한 그날은 좀 이 편재의 기운, 즉 음양오행의 그 상국 중에 상극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
겨우살인데요. 그래서 그 로또 하시는 분은 로또 기운을 손에 가득 담는 그런 심정으로 또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해주신 후에는 또 로또라도 한 장씩 사면 아주 좋은 날이 되는데요. 우리가 오행에서 살펴볼 때 오행이 서로 상극이 될 때 또 반대로 로또 같은 횡재수에는 아주 좋은 바로 편재의 원리에 부합되는데요. 참나무 꼭대기에 새들이 그 겨우살이 열매를 먹고 또 배설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끈끈한 열매의 그 씨를 새들이 그 참나무 가지에 옮기면서 이 자라는 게 바로 이 겨우살인데요. 나무에 기생하는 나무로 보셔야 되죠. 그래서 목과 목이 만난 그런 형국입니다. 아주 상극 중에 상극의 오행에 배치가 되는데요. 편재의 기운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. 가을에서 또 봄까지 해당되는 이 계절에는 입술과 손이 또 항상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우리가 더 좀 관리가 필요한데요. 단지 그것은 오행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의 그 재물밭은 늘 건조한 밭으로 만드는 그런 불청객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이 시기부터 우리의 그 재물 운수를 좀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또 작은 참고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. 우리가 그 귤을 하나 까서 먹을 때 혹은 그 껍질로 혹은 사과 껍질이나 감 껍질, 뭐 포도 껍질도 해당이 되고요. 그 손 마사지 한번 해주고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. 이때 그 과일의 껍질은 그 자연 재료라서 오행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자연의 기운을 가장 또 충만시켜주는 그런 것이라 너무 좋은데요.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재물운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씩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촉촉하고 또 고운 입술 또 고운 손 관리를 통해서 그 재물운수도 상승시키고 동시에 그 미용에도 아주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 꼭 보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